구취의 원인은 사실 너무나 많은 질병과 관련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대부분 80%에서 90%의 구취는 구강 내 원인으로 나타납니다. 먼저 구강 내 구취의 원인은 입안의 세균에 의한 휘발성 황화합물 VSC라는 물질 때문입니다. 이 황화합물은 황화수소, 메틸메르캅탄 등 여러 황이 포함된 화합물을 통칭합니다. 즉 구강 내에 이런 황화합물이 많이 생길수록 구취가 많이 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. 구강 내에 이런 황화합물을 내는 세균은 잇몸과 혀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하지만 이 밖에도 세균이 생길 수 있는 곳에서 어디서든 구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치과 알려주는 남자입니다. 주변에서 입냄새가 난다는 말을 혹시 한 번이라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? 저도 어렸을 때부터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말을 하면 입냄새가 난다고 주변에서 했던 경험들이 많이 있습니다. 주변에서 입냄새가 난다고 이야기를 들으면 저 역시 찝찝한 기분을 떨쳐내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. 이런 좋지 않은 냄새는 구취, 영어로는 할리토시스라고 합니다. 예전에 읽었던 향수라는 소설이 생각이 나는데요. 냄새는 예전부터 인간의 본능을 자극하는 요소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. 좋은 냄새는 사람의 분위기를 형성하는데 생각보다 큰 역할을 합니다. 요즘에는 향수나 방향제 등 냄새를 좋게 하기 위한 많은 제품들이 나오고 있고 그만큼 사람들이 냄새에 대해 민감하고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따라서 구취는 사람들 사이 커뮤니케이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. 첫 인상을 결정할 때나 사람과 사람 사이 대화를 할 때 입안에서 안 좋은 냄새가 난다면 분명 그 대화는 내용과 상관없이 좋은 기억으로 남지 않을 것 같습니다. 실제로 전체 인구의 50%에서 65%의 사람들은 구취, 입냄새로 인한 고민이 있다고 합니다. 오늘은 구취의 원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그 해결 방법에 대해서도 치과적인 관점에서 한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구취는 사실 너무나도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. 구취의 원인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. 전신 질환으로 인한 구취와 구강 내 원인으로 인한 구취,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. 입안의 상황과는 관련이 없는 몸 상태에 따른 구취는 사실 우리 몸의 건강 상태와 연관이 있습니다. 당뇨병이나 간질환, 신부전, 소화기 장애, 호흡기 장애 등 구취의 원인은 사실 너무나 많은 질병과 관련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대부분 80%에서 90%의 구취는 구강 내 원인으로 나타납니다. 먼저 구강 내 구취의 원인은 입안의 세균에 의한 휘발성 황화합물 VSC라는 물질 때문입니다. 이 황화합물은 황화수소, 메틸메르캅탄 등 여러 황이 포함된 화합물을 통칭합니다. 즉 구강 내에 이런 황화합물이 많이 생길수록 구취가 많이 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. 구강 내에 이런 황화합물을 내는 세균은 잇몸과 혀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하지만 이 밖에도 세균이 생길 수 있는 곳에서 어디서든 구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 충치가 생기는 경우 음식물 잔사가 충치에 들어가거나 치아 사이에 껴서 나오지 못하는 경우 현기성 세균의 증식으로 치아에서도 구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 사랑니 주변에 음식물 잔사들이 미세하게 끼는 경우에도 생각보다 심한 구취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. 즉 구강 내에서 구취의 원인은 생각보다 매우 다양할 수 있고 사실 구강 내 여러 문제가 치료가 된다면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문제일 수 있습니다. 구취는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구강 내 원인이 80%에서 90%를 차지하기 때문에 구강 내 위생만 잘 신경 쓰셔도 대부분 없어질 수 있습니다. 나이가 어린 경우 생각보다 사랑니 때문에 구취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. 사랑니 주변에 음식물이 많이 껴서 그 주변으로 세균이 증식하기 때문에 냄새가 나는 경우가 많은데요. 당연한 이야기지만 사랑니를 꼭 뽑으시는 것이 좋습니다. 사랑니에 대한 영상은 제가 한번 올렸는데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사랑니는 잇몸 밖으로 나와 있다면 웬만하면 어릴 때 뽑는 것이 무조건 좋습니다. 충치 때문에 구취가 발생하는 경우도 많은데요. 특히 치아 사이에 충치가 생기는 경우 해당 부분에 치실을 하는 순간 구취가 한 10배 정도는 증가하는 현상이 일어나곤 합니다. 이렇게 치아 사이에 음식물이 많이 껴서 충치가 생기면 음식물이 더 많이 끼게 되는 악순환이 일어나기 때문에 충치가 진행될수록 구취는 더 심해지게 됩니다. 당연한 이야기지만 충치 치료를 한다면 문제가
해결될 수 있습니다. 또한 잇몸 질환이나 혀 쪽에 생긴 설태로 인해 구취가 발생한다면 올바른 양치질과 스케일링 또는 잇몸 치료로 충분히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.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양치 시에는 혀를 잘 닦아주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따로 혀 클리너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됩니다. 잇몸 질환으로 구취가 발생하는 경우 잇몸에 세균이 많이 발생하는 곳을 집중적으로 양치를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. 양치질을 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요. 제가 몇 달 전에 양치질에 관한 영상을 올렸습니다. 잇몸 질환의 가장 효율적인 양치 방법에 대해 설명해 드렸는데요. 간단히 이야기해 보면 세균은 치아와 잇몸 사이 틈에서 가장 많이 생깁니다. 이를 치은 열구라고 하는데 이 틈으로 미세하게 음식물이 쌓일 수 있고 이를 깨끗하게 닦는 것이 잇몸 질환을 예방하고 특히 구취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 이 치은 열구를 가장 효과적으로 닦는 방법은 바스법이라는 양치법입니다. 이 바스법은 치아와 잇몸 사이에 칫솔을 대고 진동을 주는 방식으로 자세한 방법은 제 영상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. 또한 치아 사이에 음식물이 자주 끼는 곳에서 치실을 사용하는 것이 구취에 큰 도움이 됩니다. 실제로 치실을 해보면 자기도 모르는 곳에 음식물이 끼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. 해당 부분은 주기적으로 꼭 치실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. 이렇게 음식물이 잘 끼는 곳에 치실을 사용하는 것은 충치 예방에도 매우 효과가 좋으니 치실 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합니다. 사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입에서 나는 냄새는 너무나 정상적인 현상이고 이를 질환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. 사회생활에 문제가 생길 정도의 구취는 이런 자연적인 냄새와는 다른 차원의 냄새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. 마늘을 먹으면 마늘 냄새가 나고 술을 먹으면 다음날 술 냄새가 나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합니다. 때로는 이 냄새라는 것은 주관적인 부분이 크기 때문에 환자분들 중에는 냄새가 전혀 나지 않는데도 구취로 인한 불편감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. 즉 구취는 사람의 심리적인 부분과도 큰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요. 구취로 인한 자존감 저하나 사회적 불안 등이 나타날 수 있지만 반대로 자존감이 떨어지거나 불안한 심리가 주관적인 구취를 증폭시키거나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. 또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신 질환과도 큰 연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해당 질환을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. 전신 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 중에는 다양한 약을 드시는 분들도 많으십니다. 이런 분들은 침이 마르는 경우가 많고 구강 내 침이 줄어들면 구취가 더 심하게 나기도 합니다. 이런 경우에는 임시 방편으로 인공타액을 쓰기도 하지만 해당 전신질환을 근본적으로 완화하는 것이 구취를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너무 뻔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주기적으로 정기 검진을 하면서 스케일링 및 잇몸 치료를 잘 받고 올바른 양치질, 치실만 사용해도 기본적으로 구강 내 원인으로 인한 구취가 생기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열심히 잇몸 관리를 해도 구취가 난다고 생각이 든다면 사랑니나 충치를 의심해보는 것이 좋습니다.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사랑니 때문에 구취가 생긴다는 것을 모르시는 것 같아요. 너무 무섭지만 다들 사랑니 발치 꼭 어릴 때 하시길 바랍니다. 오늘 영상이 구취로 걱정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.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올게요. 감사합니다.